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광고죠. 광고 타임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너무 가시적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먹고 진짜 느낀 그대로. 좋다. 과장하지 좋다. 않고 그대로 전달해드려야 좋습니다. 됩니다. 예. 잠깐 요거 살펴볼게요. 이 활력 보스인데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은 피로 개선 및 활력 케어가 필요한 남성들을 위해 홍삼을 원료로 한 활력 보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활력 보스는 국내산 6년근 홍삼과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 원료인 아연을 더한 액상형 앰플 제품으로 과도한 업무와 잦은 회식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새해를 맞아 면역력 관리에 신경이 쓰이거나 부모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선물을 찾으시는 분 귀한 원료로 만든 활력 보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어디서 구매하실 수 있냐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세브란스 케어 위고몰 그리고 02-364-3332 02-364-3332로 전화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바카스나 이런 거 원비디 같은 거 먹으면 약을 먹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건강한 식품을 먹는 느낌이 식품 나요. 먹는 느낌 나요. 완전 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때가 어딨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이 시대에.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 피해간다. 그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걸려도 어. 크게 전파가 안 된다. 안 된다. 면역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 홍삼이 얼마나 좋은 식품이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편 전쟁이 홍삼 때문에 났어요, 이거요. 진짜요?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저야 뭐 처음 워낙 들어봐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3억 인구가 다 이제 아편을 빨아댔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저하가 되잖아. 근데 이 인간들이 아편을 끊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력을 더 보강해서 아편을 더 빨자. 진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뭘 수입했냐면은 네. 조선 홍삼을 수입했어요. 우리가 뭐 이 남자의 자유와 또 자신감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홍삼은 뭐 우리 사람이 다 좋잖아요. 다 좋아요. 남자 사실은 여자 구별할 필요가 그럼요. 없습니다. 온 가족 그리고 이제 부모님 좀 연로하셨으니까 부모님께 이럴 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입에 이 홍삼 맛이 남아있어요. 향과. 그러니까 진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포장이 기깔나요. 기깔나네. 오빠. 뭐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딱 보면은 받았을 때 받은 분들이 기분 좋을 정도로 맞아, 고급 맞아. 포장이야 이게요. 맞아. 또 거기다가 연세대학교. 적혀있어.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세대학교? 어디서 만들었는지 연세대학교? 이거 신뢰할 수 네.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연세대학교 생활건강팀에서 만든 진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공신력이 끝내주죠, 진짜. 믿으실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매를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재료 좋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었지. 세브란스 아시죠? 세브란스. 세브란스에서 만든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영어니까 안 보이지 영어로. 네. 좋은 원료로 우리가 믿을만한 곳에서 만든 활력보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에이.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전히 역사 고자 미셸입니다. 여권 미셸.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뭐 할 거예요? 변감세. 역변. 역변. 그렇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삼 때문에. 최고, 쌍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역변입니다. 역사 변호사 박지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뭐 난리야, 노후 난리. 기준으로 4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녹화 기준으로. 우리 방금 이거 슛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요게 그 대선 얼마 전에 나가나요? 2월 말. 얼마? 바로 직전에 나가네. 네네네. 쉽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두근두근하면서 과연 이번 결과 어떨 것이냐. 왜냐면 계속 접전이어가지고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아이고 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또 이 선거 분석 전문가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표를 한 이후로 뭐 투표를 안 한 적도 없고요. 네. 전원 투표를 했습니다. 제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저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 딱 한 번 틀렸어요. 그건 알면서 틀렸어요. 왜요?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저는 뭐 사실 보여요. 딱 보여요. 신기하게 이게 팜플렛이 오잖아요. 선거 공고물 진짜? 딱 오면 이렇게 딱 이렇게 봐요. 이렇게 1번부터. 그래, 박지훈 신기 있다. 기호, 예. 기호 1번부터 2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볼록골점이 올라와요. 이렇게. 되는 놈이. 요놈 되구나. 네가 된다. 오늘 별표 쳐놓으면 돼. 이렇게 별표 딱 쳐놓으면. 그래, 나중에 이거 찍어야 박수 한번 그 작도 한번 타시죠 이번에. 이번에 공보물이 와야 돼요. 공보물 좀 봐야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다 보세요. 무슨 뭐 기호 20번까지? 요번에 뭐 4번 정도까지 그러니까 안 나올 거니까. 그 보면 좀 짠한 게 뭐냐면 총선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기호 몇백 끝까지 오잖아요.
돈이 없는지 네. 똥종이로만 오고 그랬어요. 그 양반들도 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요 후보들만 딱 보면 답이 딱 나오고. 혹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 대선에도 초기 오시나요? 아,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언제쯤 와요? 저기. 공부만 가야 됩니다. 공부만 그럼 이렇게 하나가 쓱 올라와요? 올라요. 딱 맞췄습니다. 거의 맞췄습니다. 야,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 모든 대선이 다 치열한 선거였지만 거의 내전 수준인 것 같아요. 아, 결집입니다. 결집. 쌍방 진영의 결집이기 때문에 뭐 감히 예상하면 51대 49 싸움이다. 진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박빙이네요, 박빙. 근데 이제 진짜. 변수들이 있어요. 뭐 안철수 후보가 이 녹화 기준으로 살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느냐? 혹시 안철수 후보가 있느냐? 뭐 심상정도 있긴 하지만 좀 아직 약하고 안철수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에서 이인재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쪽이 엄청 큰 그렇죠. 타격이 돼버리죠. 이제 실제로 이 이인재가 했던 선거가 DJ 이회창 때 선거였나요? 이회창 때 그렇죠. 네. 이회창 때 DJ 이회창 이인재 네. 이인재가 19%가 받아버려요. 그래서 DJ가 그때 됐지. 됐지. 됐죠. 예. 이회창이 떨어져. 이회창 표를 갈아먹었어요. 그때 뭐 이회창이 군대도 떨어지고 그렇고. 뭐 그 전에는 YS 있을 때는 정주영이 나왔었고 맞아요. 정정이 나왔었죠. DJ하고 예, 붙었었고. 맞아. 뭐 그래가 현대가 세무조사 받았죠. 그래가지고 김영삼이 되자마자 정주영이 불러라 해. 확실히 조작부라. 애무보는 애무나 하란 말이야. 확실히. 기억이 나요. 맞아요. 현대 없애버리. 그 기억이 나요. 아, 이렇게 근데 보복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던 게 불과 20-30년 전이에요. 맞아. 국제상사 날아간 거 봐. 그렇죠. 국제상사. 전두환 때. 그게 그 용산에 있는 지금 그 LS 건물, 네. LS 네트워크, 국제 프로스펙스죠. 아티스. 프로스펙스. 맞아요. 그래, 아티스도 있어요. 한참 잘 나가다가. 국제그룹. 양용모야, 양용모. 야, 그렇게 기업을 날리나? 그때만 6, 7위 정도 됐는데 네. 그 뭐 비사를 들어보면 오라고 했는데 안 안 왔던 것 와가지고 같아요. 그런 거예요? 늦어가지고. 비행기가 늦어져가지고 부산에 있었던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본인이 개무시당했다 난리라.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국제그룹 해체됐죠 바로. 해체됐죠. 그뭐 대선이 이제 되는데 네. 토론회 같은 거는 보시나요? 처음 봅니다. 지난번에 아주 1차 토론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박 변호사님? 전 개인적 생각인데 네. 한 명하고 세 명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유난히 달변가와 아니요. 한 명은 그냥 못 따라오는 사람 한 명 있고 아 그래 저는 개인적 생각이에요. 세 명은 이제 정상 하는데 한 명 아예 다른 애가 한 명 와 있고. 너무 모르시는. 저 개인적 생각이고 네, 뭐 저는 네. 성향을 그 세 명 중에 한 명은 말을 너무 못해서 드드드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방송하는 떠시더라. 입장에서 너무 떠시더라고요. 윤 후보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방송할 때 울면 안 되거든요. 실망입니다. 지금. 저는 하여튼 그냥 그런 것들 태도들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약간 그 지역별로 물론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약간 달리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네. 뭐 한 명이 너무 잘난 체를 했다. 네.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뭐 대선 후보라고 그걸 다 아냐. 저렇게 잘난 체하는 인물은 뽑아주면 안 된다. 라고 반대로.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저는 그냥 태도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금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잘했다고 하는 쪽도 많아요. 지지자나 뭐 그쪽 지지자들은 아주 대범하게. 네. 아주 나 모르는 건 모른다. 가르쳐줘라. 그리고 한 명은 인상 써가면서 계속 막 잘난 집요하게 척하고. 했다, 잘난 척했다 하고 이렇게 평가도 하기도 그게 하더라고요. 먹힌 게 뭐냐면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이명박 후보랑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랑 그 당시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었나? 당시 거기서 이제 경선 대통령 한나라당에서 할 때 한나라당. 뭐 몇 가지 물어봤어요 이명박 후보가. 근데 박근혜 후보가 이제 모른다고 하면 될 건데 이상한 헛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돼 가지고 저 봐라 얼마나 쿨하냐고 모르면 모른다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저는 태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는 거 있잖아. 기대감. 그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죠. 생각보다 잘했다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해서 점수를 네, 많이 받은 네. 것 같아요. 예.
의외로 너무 걱정했는데 잘했네, 괜찮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너무 기대가 큰 사람은 잘해야 본전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오창석 씨가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인가요? 예. 부산에서 부산 사가 네. 거기 출마. 조경태 지금 네.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하고 아, 그랬어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하고 둘이 붙었어요. 붙었어요. 붙고 택도 없이 떨어졌는데 둘이 TV 토론회를 갔는데 이제 오창석 씨가 머리를 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 장학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한 거예요. 요거 물어보면 절대 답할 수 없는 거. 혹시 후보님 이거 아십니까? 한데 조경태가 네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후보님이라고 해가지고 오창석 씨를 싸가지 없는 놈, 어린데 싸가지 없는 놈. 조경태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아주 젊은 사람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아,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한때 그 씨름으로 유명했던 한 분께서 또 만기영 나가신 적이 있는데 나가셨죠. 네. 아주 그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저저 상대 후보님 혹시 오른손잡입니까 왼손잡입니까? 왼손잡이네. 빨갱이네. 못 살겠다.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일반 대중들의 그 뭐랄까 폭넓은 스펙트럼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네.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됐잖아요, 솔직히요. 네. 솔직히 똑똑하기에는 약간 그 힐러리 클린턴이랑 그 맞아, 트럼프랑 2016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 나가는 거로 나왔어요. 심지어는 뉴욕에서 그 이제 그 카운트가 다 끝난 다음에 승리 연설까지 준비를 다 한 상태였는데 딱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패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니까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척을 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그 약간 우리 배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트럼프는 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저 테레비 출신의 무슨 저 할배가 막 헛소리 찍찍하고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했는데 일반 서민들과 물론 타겟층이 그거였지만 공부를 못한 저소득 비대졸자 백인 노동자층이 압도적으로 밀었어요.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요.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많이 배우고 그렇죠. 뭐 똑똑하고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이 그래서 토론을 잘해가 마음이 이기는 게 끌리는 아니에요. 거.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들 이렇게 여러 명 보면 김영삼 눌변입니다. 말 잘 맞아. 못해요. 굉장히 못하시지. 그 태아 안 돼요. 태아 안 되면 마 묻지 마소. 이러는 그 정도고 DJ는 아주 달변입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설득시킬 수 엄청 있는 능력. 똑똑하시고. 노무현도 달변이죠. MB 막 경제만 이랬다 이런 생각 눌변이에요. 박근혜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라고 하는 거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대보면 알겠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혹시 지금 박 변호사님 그 대선 이번에 결과에 다른 결과를 예측하시면서 커리어를 다른 거 준비하시는 거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눌변 달변들이 있어요. 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굳이 말하면 달변보다는 조금 그렇죠. 못하는 어눌하신 쪽에. 쪽이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꼭 당선되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또 드리고 그러니까 왜냐 이-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거는 잘한다고 그러니까 되는 게 그 아니에요. 민심을 잡는 게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있나 봐요. 자, 뭐.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승만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직선제였나요? 재헌의회에서는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죠. 그렇죠. 첫 번째. 국민들이 투표한 거 아니고. 재헌의회가 그러니까 재헌 이것도 약간 그 민감한 얘기는 재헌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남북한 이 동시 총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측에서 맞다. 약간 그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엔 측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에 유리한 그런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인구 비례 그 선거구를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이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남쪽에 유리한 후보가 뭐 당선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북측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유엔이 뭐라고 했냐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좋다 그러면 뭐 38선 이후는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남쪽에 남쪽에서만 단독으로. 단독 선거를 하자라고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헌의회 재헌투표였었죠.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달랐던 거예요. 북쪽엔 김일성이 있었고요. 정치 권력자가. 남쪽에서 이승만, 김구 뭐 등등 맞아, 있었는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좋고 김구는 아마 김구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지금 추측해 보면 임시정부를 그대로 받아와서 자기가 집권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남북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김일성 입장에서는 북쪽만 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런 이해관계 사회에서 결국은 남쪽만 단독 정부가 수립됐고 그 수립되면서 재헌의회 입법품 만들어질 때 국회가 그때 선거를 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투표율이 97%였어요.
거의 다 또 97%라는 걸 뭐냐면 그러니까 3% 빠지잖아요. 네.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치. 뭐 아픈 거 이런 거 그런 빼고는 거로. 와가 다 찍어. 막 그 자료 화면에 있어요. 와가 다막 네. 찍는 게 나오거든요. 이승만 정권, 이게 자유당 정권 마지막으로 그 3.15 부정선거까지 제대로 된 선거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3.15 부정선거가 이제 4.19 혁명을 그렇죠.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선거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나 들어보면은 기가 차다니까요. 과간이에요. 과간. 질까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정 부통령,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같이 뽑습니다. 맞아. 이승만이는 이제 정 대통령이고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통령으로 가는데 이름 이기붕이에요. 이기붕이에요. 알아요. 이기붕. 이기붕. 대륙붕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기붕 알아요, 저도. 미안해. 이기붕. 근데 이제 상대 진영이 이제 뭐 신익희였나요 그때? 뭐 조병옥이요. 조병옥 박사인데 어. 조병옥 박사 갑자기 돌아가셔 버려요. 선거 중에. 어. 선거 유세 중에.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기붕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부통령을 따로 찍을 수 있는데 이기붕이 질 것 같으니까 뭐냐면 동정심 절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표를 다 갖고 와가지고 다 1번 다 찍어 넣어. 예를 들어서 다 찍어 이승만, 이기붕 다 찍어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투표소 못 오게 하고. 근데 이 투표를 해보면 예컨대 120%가 투표가 되는 거야. 너무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래가 야 빼라 야 그거 진짜 야 좋댔다 빼라 칼 정도로 개판 선거가 된 거예요. 아마 뭐 80 몇 프로인가 그런데 다 80 몇 프로 당선이 돼요. 그거를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유,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통령제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승만의 카운터파트는 조병옥 박사고 네. 이기붕이 부인이 박마리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박마리아가 이거 샤바샤바 잘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기붕이 이제 부통령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이기붕의 카운터파트는 장면이었어요. 장면. 장면 근데 박사. 이제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갑자기 한 달 전에 그 유세하다가 미국에서 죽어. 급사를 해버려. 그러면 일단 대통령은 이승만이 돼요. 네. 상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통령 선거가 문제예요. 부통령 선거가 이제 그 자유당의 이기붕이랑 저쪽에 이제 신민당의 이제 장면이랑 붙는데 장면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벌써 되게 똑똑해 보여. 뭐가 장면 근면 성실하니까 이름이 그냥 똑똑한 것 같아요. 장면 라면이라고 하지. 그래서 짜장면이다. 어떻게 되냐면 이기붕이 떨어지고 장면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불편한 동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야당인 여당과 저쪽에서의 야당이, 예. 장면인데 문제는 그때 3.15 선거를 할 때 벌써 이승만의 나이가 80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승만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죽으면 꼴까지 죽어요 이승만이. 그러면 장면이 권력을 바로 승계하게 돼요. 이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그게 이제 부정선거 되는데 사실은 그 직전 선거에도 신익희가 나가요. 신익희가 네. 또 죽어. 왜 그래? 기차에서 죽는 거 그래요. 유세 도중에 죽어. 조병옥도 죽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부통령은 지금 계속 위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사람들 투표하러 못 오게 만든 다음에 지들이 찍어가지고 넣어버리고 투표함 속에. 근데 막은 줄 알았는데 와가 또 이 사람도 해버렸어. 그래서 야 빼라 씨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개판이 된 거야. 결국 이기붕이 돼버려. 되는데 이승만은 80%인가 그렇고 이기붕이 돼버려요. 너무 부정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되나. 그 이기붕이 이정재 잘 봐준 사람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이정재라뇨. 이천. 덩대. 이덩대. 덩대. 그러니까 덩대야. 이기붕이 되게 자기 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었는데 이정재를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힘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2000에 이제 이정재가 동대문파 두목이잖아요. 네. 깡패 두목이잖아요. 이제 키워줬지. 대부라고 그런 해요. 거죠. 대부. 네. 저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아버지라 하고. 근데 이제 또 그 둘이 더 웃긴 게 이정재가 아마 고보 사범학교 뭐 이런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되게 엘리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이제 깡패하다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천에 씨름꾼이었거든. 이천에 지역구를 해가지고 받으려 했는데 이기붕이가 국회의원 어디 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정재 자리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나중에 안 안 좋아지지. 좋아지는구나. 그런 깡패하고 이제 그래서 그 결국 끝나지. 이정재 이제 사형당하고 그죠. 이정재 나중에 그때 말고 예. 박정희가 오히려 쿠데타 한 다음에 정화 작업하면서 이제 나는 깡패입니다. 그거 아. 들고 이정재 사형 나가죠. 예. 그때 아니, 뭐 예. 부정선거 가운데서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야당 참관인도 안에 투표장이 있었어요. 야당 참관인도 그 지켜봐야 되니까 저 새끼들 빼야 돼. 뭘 한 줄 알아요? 전보를 친 거야. 누가 아빠 죽었다고. 거짓말. 모독에. 누구 우리 아빠가 죽었다고? 그럼 일단 가야지 집에. 이런 식으로 다 야당 참관인 빼버렸다니까요. 미쳤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아. 이게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 국민들이 당연히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이제 그 항의 시위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먼저 일어난 거야. 중고등학생들이. 어머. 이거를 이제 무력 진압을 한 거예요. 경찰들이 네. 나가가지고 딱 이 물러서라. 안 그러면 발포한다. 학생들이 안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설마 자국 국민을 하게 총을 쏠까 우리 경찰들이 웬걸 밤에까지 시위가 됐었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한 대가 달려와요. 꽝 달려와가지고 시위대 쪽으로 돌진을 해. 네. 해가지고 꽝 머리 하나 받아버려. 전봇대를 받아요. 일제히 그 지역에다 정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쏘는 거야? 예? 그리고 경찰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딱 시위대 쪽으로 이제 비춰. 그러면 경찰들은 시위대가 보이는데 시위대들은 경찰이 어딘지 안 보이잖아. 발포를 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최루탄을 쏘는데 최루탄이 나중에 이제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방법 같이 최루탄을 이렇게 곡살을 해야 돼 이렇게요. 직격을 안 하고 이렇게 위로 각도를 쏴야 돼. 해야지만 발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래 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걸 개조를 하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쏜 최루탄 하나가 누군가 맞아요. 네. 그 당시 몰랐어. 그 맞은 거를. 나중에 그 마산 앞바다에서 이 발견이 되는 거야. 뭐가 둥둥 떠올랐는데 중학교 학생 시신으로 보여.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얼굴에 뭐가 박혀 있어. 그 인양을 해보니까 김주열이라는 그 중학생이고 그 자료 화면 우리 PD님께서 뭐 어떻게 뭐 그래픽 처리하시는지 나오고 있네 지금. 네. 네. 이 최루탄이 얼굴에 박혀가지고 안면이 다 이게 붕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공개가 된 거야. 그래서 마산에서 네.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특히 이제 그 소식이 수도권까지 알려져가지고 고려대 학생들이 그렇죠. 4월 18일 날 이거 안 되겠다 들고리 낮아가지고 고려대학교 학생 3,000명이 이제 이 학교에서 벗어나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정치 깡패들이 강목을 들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서 애들을 반 죽여놨네. 이걸 보고 그 다음 날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그게 그 유명한 4.19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또 그러면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사망을 하고 그 희생자들은 지금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4.19 묘역에 다 두고 계시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후에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승만이 하야를 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다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계엄을 하든지 뭐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하야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하와이를 가버리는 나중에 그렇게 가버리는데 이승만의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설에서 알 수는 없지만